조선일보가 득표율을 예상하며 이재명 정부가 두렵다면서 절규했습니다. 그 부분 보고드리며 뒤에서는 유시민 작가 기법이 다시 화제가 된 이유 보고드립니다. 먼저 조선일보는 해당 보도를 통해 김문수, 이준석 후보가 현재의 여론 흐름을 타개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이재명 후보가 2주 후 대선에서 득표율 60% 안팎을 기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며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최다 득표와 최대 득표율, 2위 후보와 최대 득표율차 당선 기록을 모두 갈아치울 수도 있다고 절규했습니다.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현 흐름대로라면 이재명 후보가 트리플 크라운 기록을 세우며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. 조선일보가 예측한 여조별 득표율 수치는 이렇습니다. 갤럽 조사를 바탕으로 57.3% 득표, 입소스 조사를 바탕으로는 56.67% 득표를 기록할 것 같다며 이 후보가 보수 진영이 와해된 상황에서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될 경우 행정 권력에 대해 견제 세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우려했습니다. 네, 이 보도의 핵심은 이준석에 대한 단일화 압박이고 보수 결집용입니다. 수작을 또 부리네요. 그런데 대선 막판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. 개장수가 단일화를 전격 시도할 가능성이 어제부터 보이기 시작했는데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 안 합니다. 토론을 통해 완전히 망했기 때문입니다. 관련해 개장수 최고 전문가의 분석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본 득표율 예측 보고드립니다. 민주당 사람들이,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준석이라는 변칙 플레이어한테 적응을 끝냈다. 이거를 확인한 게 이번 TV 토론의 성과가 아닌가.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더티 플레이를 하는 정치인, 기존의 정치인들하고는 좀 다르게 노는 정치인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를 민주당 사람들이 파악을 해버렸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혁신당도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거기에 반박하는 팩트체크를 또 지들도 나름대로 해가지고 올렸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. 제가 더 놀란 건 뭐냐면 제 2당, 국민의힘 선거를 포기했어요. 안 했죠. 어저께 팩트체크 2개 했습니다. 2개. 그러니까 사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. 원래 선거 캠프가 돌아가면 이 TV 토론이 되는 동안에 기획국이라든지 뭐 이게 따로 조직이 따로 있어요. 그걸 해서 말하자면 기자가 기사를 쓰기 전에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보가 헛소리한 게 아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때린단 말이에요. 그렇지.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거야. 제 2당의 대선 캠프가 그냥 자는 거야 그냥. 근데 더 놀라운 건 뭐 지금 이제 극이라고 한마디로 김성애 의원이 셧아웃을 시킨 것처럼 저 당이 얼마나 형편없는 당인가. 개혁신당이라는 당이 사실은 지금 대선 토론장에 나올 만한 준비가 안 된 애들이다. 이거를 보여주는 게 지들이 팩트체크랍시고 올린 것들의 흔적이 있습니다. 제가 제일 뭐 대부분 다 말도 안 되는 팩트체크였지만 전직 팩트체커로서 제일 수치심이 들고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나 싶었던 게 예를 들면 어제 그 토론할 때 이제 이준석 후보가 계속 이른바 친중 프레임을 씌우려고 이제 시도를 하잖아요. 뭐 그러면서 이제 양안 관계, 대만과 중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 전쟁 위협이 높아질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. 지금 바로 얘기를 해라. 뭐 개입할 거냐 안 할 거냐. 요 쌉소리 하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는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거 지금 그걸 확답해서 외교를 하는 경우가 어딨냐. 그렇죠.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개혁신당에서 팩트체크랍시고 이걸 기자단한테 돌렸습니다. 사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긴 하는데 저도 사실 읽으면서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. 자, 개혁신당에서 내놓은 팩트체크입니다. 대만과 중국의 군사 분쟁이 생겼을 때 개입을 하겠냐라는 이준석 후보의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상황이 되면 그때 대한민국의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답변. 정확한 답변이죠. 뭐라 그래 그러면? 근데 이제 그러나 동맹은 군사 분쟁 이전에 신뢰가 있어야 유지가 될 수 있다.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동맹의 본질을 훼손하는 발언이다. 자, 동맹이 군사 분쟁 이전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. 무슨 신뢰를 그러면 말하는 거예요? 중국과 대만 중에서 우리랑 군사 동맹인 게 어디예요? 쟤네 얘기는 그거잖아. 네. 둘 중에 우리 군사 동맹이 있어.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신뢰를 줘야 된다. 어디 뭐 중국이랑 우리가 군사 동맹이에요? 아니면 대만이랑 군사 동맹이에요? 심지어 우리는 대만에 대사관도 없습니다. 우리는 정식으로 국가로 대만을 인정을 안 해요. 그게 뭐 옳든 그르든 국제 질서에 맞춰서 심지어 미국도 대만을 국가로 인정 안 합니다.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죠. 미국이. 심지어 미국도 대만과 중국 사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대만 편을 들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. 아니 그걸 하겠어요? 나지도 않은 전쟁에 대해서 날 거니까 중국을 우리는 조질 거야. 그거를 먼저 얘기하는 나라가 전 세계 어디 단 한 개라도 있으면 갖고 와봐. 지금 단 한 개라도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. 근데 거기다가 얘네는 하는 얘기 뭐냐? 동맹 얘기를 꺼냅니다. 그러니까 지네 내내 망상 속에서는
우리는 미국이랑 동맹이고 얘네는 이제 그 지식이 좀 부족하니까 대만 미국이 엄청 챙기니까 대만이랑 미국이 동맹이겠지. 딱 그렇게 생각했을 그러면 거야. 맞아. 대만이랑 우리랑 동맹이잖아. 네. 그러니까 동맹을 보호하려면 우리가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그걸 그런 식으로 뭐 빠져나가면 되냐? 이렇게 지들의 내내망상을 팩트 체크랍시고 써가지고 네. 기자한테 돌린 겁니다. 네. 저걸 받아본 기자가 저한테 준 거예요. 어이없다고.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? 이거 진짜 개혁신당의 네. 그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나름의 정책연구원, HK 연구원이 있지만 실제로는 연구위원이 그 안에 없다.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걸 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.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으면 정책연구원에서 파견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팩트체크도 하고 각 의원실에서 정책 전문가들이 또 캠프에 파견이 돼가지고 저거 할 때 TF를 따로 꾸려요. 그리고 어저께 이제 김성애 의원이 그 팩트체크 팀의 총괄이었습니다. 그 정도가 붙어줘야 바로바로 실시간 팩트체크가 돼. 우리 후보가 뭔 말을 했는데 쟤네가 받아쳤어. 근데 이게 뭐가 틀렸는지를 바로 잡아가지고 몇 분 안에 기자들한테 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. 네.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. 웬만한 연구위원급이 아니면 못해. 쟤네는 아마 저 수준이면 거의 fem코 애들이 했다고. 그러니까 아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무런 세팅도 없이 그냥 무대 위로 올라온 겁니다. 2시간 내내 니네가 뭐 맨날 떠들고 있는 그 얘기 뭐 양안관계 중국 때려야 되는 거 친중 문제 이거 나 너무 잘 알고 있어. 태양광 발전 뭐 무슨 풍력 발전 이거 다 중국몽이야 이거. 니네 맨날 그거 fem코에 떠들잖아. 나 그거 너무 잘 보고 있어. 야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뭐 USDC 뭐 이런 USDT 이런 거 야 나 그거 니네가 맨날 얘기하는 거 내가 잘 보고 있어. 사실상 그런 얘기를 거의 fem코 애들을 향해서 한 거예요. 나 요즘 오늘 팬코 내가 일 때문에 그걸 못 들어가 봤는데 그럼 오늘 효능감으로 검색하면 효능감 쩌네 이렇게 올라왔겠네. 네, 공감합니다. 한국 정치권에서 개장수는 정말 꼭 퇴출시켜야 될 인물입니다.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분석을 또 언론들이 극우 결집용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이 방법은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방식입니다. 리얼미터는 2012년과 2022년에는 노무현 대 박정희 지지로 깜깜한 기간에 여조를 했고 실제 거의 대선 득표율과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죠. 또한 대선에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적극 참여 의향층들이 1위 후보가 더 높고 계속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게 높은 상황입니다. 그런 부분에서 이 흐름이 실제 득표율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 다만 국짐은 기본 30% 지지를 바탕으로 합니다. 또한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결집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. 아마도 민주당 분석처럼 선거 막판에는 이 격차가 확 줄어들 겁니다. 그러나 이게 독입니다. 제가 그래도 윤석열은 좀 아는 편인데 저 인간 끝까지 국짐을 볼모로 삼고 어떻게든 감옥에 안 가려고 난리를 칠 겁니다. 그리고 대선 패배 이후 책임론으로 당이 아사리판이 날 텐데 그 타이밍에 숨통을 끊어야 합니다. 이날을 3년을 기다렸습니다. 남은 2주 잘 버티고 꿈에 그리던 정권 교체의 그날이 다가오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베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